그럼 피떡이 혈관을 완전 막으면은 원입으로 혈류가 완전히 차단이 되죠. 이렇게 잘 시술이 됐는데도 심정지가 된 거죠. 심실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이 발생을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바로 시행했고 바로 중환자실로 달려갔죠. 물론 환자는 심장이 돌아오진 않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손 보이는 게 심폐소생술 한 거예요. 뭔가 다시 뛰기 시작하는데요? 맞죠? 이런 식으로 다시 혈류를 한 거고요. 안산 사랑의 병원에서 심장내과 과장으로 재직 중인 유민형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과 심근경색 환자들 시술 위주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심근경색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심장이라는 장기 자체가 장기들한테 혈액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심장도 또 하나의 장기라서, 이런 식으로 심장은 하나의 근육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이 근육이 펄떡펄떡 뛰는 펌프 역할을 하려면 심장에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동맥들이 혈류와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떼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은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관상동맥이라고 부르거든요. 관상동맥이 이상지질 혈증이나 당뇨, 고혈압, 나이 들에 의해서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칼슘 등이 침착되게 되면 플라크라는 게 생겨요. 혹시 저기에 있는 걸까요? 네, 이게 플라크입니다. 플라크 같은 게 계속 침착이 되죠. 담배를 핀다든지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이런 플라크가 터지게 되면 이렇게 혈전 같은 게 좀 생성이 되게 되죠. 피떡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피떡이 혈관을 완전 막으면은 원입으로 혈류가 완전히 차단이 되죠. 해당 부위에 이제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이 되면서 심장 근육이 괴사하게 되는데 이걸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냥 심장에 연료를 못 대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또한 이런 합병증으로 심부전이 발생을 하거나 치명적인 부장맥이 발생하면서 사망할 수 있는 거죠. 협심증이랑 심근경색의 차이는 어떤 걸까요?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차이는, 협심증은 이제 플라크로 혈관이 좁아지면서 일시적으로 산소와 혈류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통증만 있는 상태를 말을 하는 거고요.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원인이 여러 가지긴 하지만 이런 플라크가 파열되면서 거기서 생기는 혈전으로 혈류가 거의 아니면 완전 폐색되는 경우가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볼 수 있죠. 한쪽은 좀 일시적인. 맞습니다. 그래서 협심증은 말 그대로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증상이 생기는, 흉통이 생기는 게 협심증이고요. 협심증으로 사망하진 않아요. 치료 목적도 협심증은 증상 완화가 목적이고요. 심근경색은 혈전, 피떡이 지금 혈류를 막고 있는 거잖아요. 피가 안 가는 상태입니다. 계속 지속되면은 심장 근육이 괴사를 하게 되고 심근경색이 진행이 되고, 그런 경우 사망에 이를 수가 있게 되죠. 이거를 환자 입장에서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증상으로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협심증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허혈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증상이 오래가진 않죠. 흉통 양상은 비슷할 수 있지만 협심증 같은 경우는 되게 활동하거나 운동 시 증상이 발생하고 쉬면 좀 좋아지는 패턴을 보이고요. 그마저도 협착이 심해지거나 불안정한 형태로 가면은 휴식 시에도 흉통이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 그 통증 시간이 5분을 넘진 않습니다. 또한 흔히들 아시는 혀 밑에 넣는 혈관 확장제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걸 복용하면은 협심증 같은 경우는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심근경색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혈전이 혈류를 완전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제 시술을 해준다든지 그런 개입을 해주지 않으면은 통증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15 내지 30분 이상 흉통이 지속되는 게 특징이고요. 통증 강도도 훨씬 심합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가지고 식은땀, 구토, 실신, 실제로 심정지과 같은 합병증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혀 밑에 넣는 이제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해도 잠깐은 증상이 좋아질 수 있어도 완화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집도하신 환자 사례 중에 심정지가 오셨는데도 살렸던 분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소개해드릴 환자는 이제 67세 환자분이시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응급실이 전문의분들도 항상 상주해 계시고 잘 돼 있어가지고 이미 119를 통해서 심장 전벽에 전층 심근경색이 발생했다는 걸 고지받은 상태였고, 환자분은 오자마자 바로 관상동맥 조영술과 응급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시행한 환자입니다. 영상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심장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혈관인 좌전하행제라는 곳이 이렇게 완전 차단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근위부에 문제가 생겼을수록 합병증이라든지 사망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응급으로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했고요. 이제 와이어라고 하는 철사를 통해서 혈전 같은 것들을 이제 뚫어서 이제 뒤로 피가 가는 모습이죠. 피가 가니까 이제 뒤쪽에 이런 혈전 등이 확인이 되는 거죠. 엄청 뭔가 돌아오기 시작한. 여기까지만 했으면 이 환자분이 특별하진 않았을 텐데, 시술 후에도 매우 치료가 중요하거든요. 급성 심근경색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는 이제 시술하고 나서 하루,
상태가 매우 중요해서 왜 그럴까요? 시술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뭐 심장 근육이 파열됐다든지 여러 가지 뭐 신부전이 발생했다든지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있을 수 있어서 이 환자 같은 경우가 꼭 중환자실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는 케이스인데 이렇게 잘 시술이 됐는데도 심정지가 된 거죠. 심실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이 발생을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바로 시행했고 바로 중환자실로 달려갔죠. 물론 환자는 심장이 돌아오진 않았고 환자 심장이 멎어 있는 상태로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을 했어요. 스텐트가 있는 곳에 다 혈전이 생겨서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인 급성 스텐트 내 혈전증이 발생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사실 원인은 막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원래 혈전 같은 게 잘 생기는 체질일 수도 있고 24시간 내에 이런 급성 혈전증이 발생하면은 절반은 되게 사망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손 보이는 게 심폐소생술 한 거예요. 간호사가 이제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철사로 뚫어낸 거고 빨리 풍선으로 열어줘가지고 뭔가 다시 뛰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시 혈류를 한 거고요. 정말 놀랍게도 이 환자분은 퇴원 전에 이제 심장 초음파를 했는데 전혀 이제 전층에 심근경색 후유증, 심장이 좀 안 뛴다든지 덜 뛴다든지 하는 후유증이 거의 없는 상태로 퇴원을 하셨고 시간이 진짜 중요하다는 케이스네요. 저희는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 이유는 어찌됐든 시술 후 직후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하루 이틀 정도는 심근경색이면 입원을 좀 권유를 드리는데 하루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슴을 여는 수술이 아니고 전신 마취도 안 했고 이런 시술 같은 경우는 짧으면 30분, 한두 시간이면 끝나기도 하니까 큰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때 뭐 아플 수도 있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좀 많긴 한 것 같아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가장 흔한 급성 합병증은 심부전입니다. 또 심근이 괴사되고 심장이 안 뛰니까 펌프 역할을 못 하게 되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이런 물들이 심장이나 폐 쪽으로 차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호흡곤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심부전 때문에 사망하기도 하고요. 바로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기계환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심근경색이 발생하고 후유증이 남게 되면은 트라우마가 되게 많이 나와요. 통계적으로 이제 10명에서 한두 명 이상은 큰일을 겪으셨고 그것 때문에 예기 불안이 계속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합병증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심장 근육은 괴사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제 타임 이스 머슬이라고 시간은 근육이다 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흉통이 심하게 발생하고 지속된다고 하면 119 누르시고 바로 응급실을 찾으셔야 합니다.